안녕하세요. 장사스쿨 고객응대 스킬업 과정 강사 최은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불만 고객 응대 스킬에 대해서 제가 9가지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 9가지를 간단한 3가지로 한번 나눠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문제 인식을 해주시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고객 불만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는 거. 이 3가지로 9단계를 제가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간에는 이 문제 인식 단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스킬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들께 그 비법을 가르쳐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6번째 과정, 벌써 6번째입니다. 나의 귀가 고객의 마음을 움직인다 라고 해서 한번 경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옥 교수님의 책 유쾌한 소통의 법칙 67가지가 나와 있는 이 책을 보면은요, 경청에 대해서 미국 심리학 박사인 하버드 대학의 박사인 헨리 나우엘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헨리 나우엘 박사가 한국인들의 그 의사소통 그 형태에 대해서 김치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 외국인이 이 겉절이와 묵은지에 대해서 어떻게 차이점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현대인들, 한국의 현대인들의 커뮤니케이션은요, 겉절이와 같다. 그게 뭐냐면요, 겉절이 여러분들 좋아하시나요? 막 방금 무쳐서 막 싱싱하고 막 양념도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것처럼 그 말 자체가 싱싱하고 지식들,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양념이 많이 들어가듯 알고 있는 지식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것만이 다가 아니다. 사람이 말을 잘하려고 하면 말의 힘은 지식과 침묵이기 때문에 지식만 올라와서는 안 되고 지식과 침묵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지만 그게 온전한 말인데 한국인들의 말 같은 경우에 겉절이와 같은 싱싱함은 있지 이 묵은지와 같은 깊은 맛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한 그 키포인트가 뭐냐면요, 본인이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알고 있는 것을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경청 역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경청을요 한자로 한번 풀어봤더니 공경경의 들을 청입니다. 상대방을 공경하며 듣는 것을 우리가 경청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한자 청자를 보면은요, 이 들을 청자를 보면은 굉장히 신기한 재미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자를 하나하나씩 뜯어서 보자면은 이러이러한 한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들을 청입니다. 그리고 이 청자의 한자들을 하나하나씩 다 제가 낱개로 일렬로 한번 세워봤습니다. 이거를 풀이하자면요, 경청은 왕과 같은 귀와 그 다음에 10개의 눈과 마지막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듣는 것을 우리가 경청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 계시나요? 우리 아이들 몇 살 정도 되면은 말을 하나요? 그쵸? 우리 아이들 한 3살이나 4살 정도 되면은요, 본인의 의사 표현 굉장히 잘합니다. 돌만 넘더라도요, 뭐 엄마, 아빠, 맘마 이런 쉬운 말들은 하면서 본인의 의사 전달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하는 데는, 말하는 걸 배우는 데는 3, 4년이면 충분하지만 듣는 것을 배우려면은 60년이 지나도 모자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 들을 청자에 이렇게 심오한 뜻을 넣었던 것처럼 또 그리고 우리가 그 듣는 것을 배우는데 60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경청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이 경청을 한번 제가 한자로 풀어봤다면 이번에는 한번 제가 영어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터넷 상에서 컴퓨터로
듣다를 영어로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 두 가지 뜻이 나옵니다. 히어링과 리스닝이 나옵니다. 이 히어링과 리스닝의 뜻, 여러분들 차이점 설명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 히어링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버스에 앉아서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요. 옆에 앉은 어느 아주머니 두 분이서 막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어머 어제 봤어? 그 프로그램 봤어? 어제 그 TV 프로그램 봤어? 어머 남자 주인공 너무 멋있더라. 막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솔직히 말하면 난 그 프로그램 별로 보지도 않고 난 TV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요. 막 무언가 이야기를 해요. 난 듣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냥 들려요. 이런 거를 우리가 히어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들리는 것을 우리가 히어링. 그런 다음에 리스닝은 뭐냐면요. 아까 그 아주머니들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막 남자 주인공이 어땠고 여자 주인공이 배신을 했고 그래서 남자 주인공이 또 어땠고 이 스토리에 대해서 장황하게 풀어놓는데 아니 점점 듣다 보니까 왠지 막장 드라마 같고 막 흥미가 있고 막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귀를 기울입니다. 이걸 우리가 리스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학창 시절에 그 시험 볼 때, 수능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시험 볼 때 항상 빠지지 않았던 게 뭐냐면요. 국어 듣기 평가, 영어 듣기 평가. 저희 듣기 평가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했거든요. 근데 이 듣기 평가, 심지어 수능 그 듣기 평가 할 때는요. 주변에 자동차라든지 비행기까지 다니는 게 금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영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해 주냐면 listen carefully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깊게 들어라. 히어링이 아니라 너의 온몸에 온 신경을 다 세워서 이거를 네가 주의 깊게 들어라 라고 하면서 listen carefully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제가 뭐 어떤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그 교육을 해주시던 교수님이 이 히어링과 리스닝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풀어주신 적이 있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그 결혼하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남성분들 그 시점입니다. 와이프가 이야기하는 거, 아내가 이야기하는 건 히어링이고요. 애인이 이야기하는 건 리스닝이다 라고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함께 교육을 듣는 교육생들 한참 동안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고객의 이야기, 특히 불만 고객의 이야기는 히어링을 해야 될까요? 리스닝을 해야 될까요? 듣기 싫어요. 불만 고객들 막 불평불만하는 거 듣기 싫어서요. 전 히어링 할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맞습니다. 불만 고객의 이야기는 리스닝을 해주셔야 됩니다. 주의 깊게 들어야지만 이 사람이 어디에 불만을 가졌고 우리가 어느 측면에서 서비스를 개선을 해야 되는지 음식의 맛을 개선을 해야 되는지 어떤 서비스 측면을 개선을 해야 되는지 고객들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리스닝 하는 걸 우리가 바로 경청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경청에도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패밀리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경청이 계속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경청에 대한 실습,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더라도요. 여기서 사람들이 얼마나 경청을 못하는지가 다 나옵니다.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한 4-5명을 줄을 쫙 세웁니다.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사람한테요. 한 A4 용지 한 4줄에서 5줄 정도 되는 재밌는 이야기를 줘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은요. 다른 걸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를 보고 막 읽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 같은 거. 백설공주나 신데렐라 같은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이 사람이 읽은 다음에 이 사람이 다 읽고 나면 이거를 두 번째 사람한테 전달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이 두 번째 사람은요.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주가 왕자를 만났다고? 이 왕자가 그 공주를 찾아갔어?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말하는 걸 그냥 온전히 듣고만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두 번째 사람은 똑같은 방식으로 질문할 수 없는 세 번째 사람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세 번째 사람은 네 번째 사람은 이제 마지막 사람한테까지 이 이야기가 전달 이렇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이 마지막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말로 풀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난리가 납니다. 이 마지막 사람이 말하는 동시에 이게 앞 사람이나 첫 번째 사람이 내가 언제 그렇게 이야기했어 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 라고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정도로 경청이 어렵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한테 막 갑니다. 여보 나 오늘 고등학교 동창회를 했는데 애들이랑 싸웠잖아. 그러면은요 남편이 거기서 딱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졌어? 이겼어? 누가 잘못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아유 네가 잘못했네. 야 들으나 마나 네가 잘못한 거야. 야 배고파 밥 줘.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아내들 마음이 어떤가요? 아니 남편한테 이게 싸움이 잘했다 못했다 누가 이겼다 졌다를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동창회를 가서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지만 우리 요즘 사람들은 자꾸 그거에 대한 답을 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청하실 때는요 바로 이 패밀리 기법 사용하시는 거예요. 특히 물론 이제 나의 뭐 아내나 뭐 친구나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이 패밀리 기법을 다 사용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객들과 이야기를 하실 때는 조금 더 이 패밀리 기법에 맞게 내가 경청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 프렌들리죠. 상대방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는 거. 제가 서비스 마인드 첫 번째 시간에도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고객에 대한 편견을 깨고 시작을 하자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불만 고객이기 때문에 이 고객에 대해서 나쁜 시선,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 고객이 정말 무언가 불편했구나, 얼마나 불편했을까라는 상대방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을 갖는 걸 우리가 friendly F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attention, 상대방에게 주목하는 거. 고객이 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막 주변을 막 이렇게 막 둘러본다든지 아니면 손톱에서 막 뭘 뜯고 있다든지 내가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으면 고객들이 보기에 이 사람이 지금 내 이야기 듣고 있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상대방에게 주목해 주시는 거. 그 다음에 me too. 맞장구를 쳐주시는 거. 고객님 그러셨어요. 많이 불편하셨죠.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잘하시는 거 있으시죠? 고객님 그건 아니고요. 그게 왜 그랬냐면요. 이것보다는 온전히 상대방에게 맞장구를 쳐주는 거. 그 다음에 I 같은 경우에는 interest.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에, 고객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거를 관심과 흥미를 어떻게 표현을 해주시냐면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추임새를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러셨군요. 네.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주시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 추임새를 넣어라 라는 이야기를 조금 어린 20대 초반의 친구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적절한 추임새가 뭐가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동시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요즘 최고의 추임새는요. 헐 이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친구나 뭐 가족이나 뭐 동료들과 이야기를 할 때 헐 이게 좋은 추임새가 될 수도 있겠지만 고객과 이야기할 때 그거를 아는 추임새는 좋은 그 반응은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셨군요. 네.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적절한 추임새를 넣어주는 것으로써 고객에게 관심과 흥미를 나타낸다고 상대방이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L 같은 경우엔 look, 상대방을 응시해 주시는 거. 막 이렇게 노려보는 거 말고요. 이제 고객과 이제 자연스럽게 눈을 응시해 주시는 거.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너무 눈을 바라보다 보면 상대방과 싸우려는 듯이 이렇게 상대방이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눈을 한 3초 정도 바라보다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고객이 여성이다, 말하는 상대가 여성이다 하면 눈을 한 3초 정도 바라보시다가 뭐 이마나 이 머리 쪽으로 시선을 한번 다시 돌렸다 눈을 바라봐 주시는 거.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눈을 바라보시다가 이제 고객이 남성이면 눈을 한번 바라보시다가 이 입 주변을 한번 봐주시고 다시 한번 눈을 바라봐 주는 거. 이렇게 시선 처리를 할 때 사람들이 가장 편안하다라고 이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막 노려보는 거 말고 이렇게 부드럽게 고객을 응시해 주시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Y.
You are centered.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하고 있는 당신이 중심 인물이라고 느끼게 해주신다면 이 패밀리 기법 여러분들이 모두 다 파악하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경청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문제 인식을 하는데 제가 이 경청만이 살 길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 고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1분 말하고 2분 들어주고 그 다음에 2분 들을 때 3번 이상 맞장구를 치면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광수생각이라는 그 만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한동안 그 만화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는데 재밌기도 하지만 굉장히 감동적인 말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서 경청에 대해서 아주 그 의미 깊은 말로 풀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사람에게 귀는 몇 개죠? 귀는 2개죠? 그리고 눈도 2개입니다. 하지만 입은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많이 보고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지만 들은 것만큼 반만 말해라 라고 해서 입이 하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객과 불만 고객을 응대하실 때 최대한 말은 줄이시고 정말 내가 필요한 말들만 고객에게 전달을 하시고 최대한 고객의 말을 들으신다면 경청하신다면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거라고 전 꼭 여러분들께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공감과 이해 단계죠. 오늘 문제 인식의 단계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공감과 이해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바람둥이들의 가장 큰 먹이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사스쿨 고객응대 스킬업 과정의 최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